더그 메스트리아노 여러분들 얼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펜실베니아주의 지금 주지사 공화당 후보로 지명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전부터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문제가 있다, 부정선거 논란이 한참 일었을 때 그때 펜실베니아 주 상원 의원이죠. 실제로 본인이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의 그 포렌식 감사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고,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에 펜실베니아도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하고 포렌식 감사를 주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활동 덕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은 그런 인물이고요. 그 덕분에 지금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 메스트리아노 후보, 공화당 후보죠. 공화당 주지사 후보에 대해서 하원의 1월 6일 특별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증언해라 이거. 아시다시피 1월 6일 위원회는 지금 소환장을 아주 무분별하게 뿜어대고 있습니다. 5만 군데 사람들 다 뿜어대고 있고요. 약간 트럼프랑 좀 친하다 싶으면 그냥 다 뿌립니다. 지금 소환장 내보내고. 소환장 거부했다가 지금 FBI 연방 법무부로부터 기소당해가지고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도 나왔죠.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지금 소환장을 거부하지도 못하고 응하기는 싫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환장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메스트리아노 공화당 후보가 1월 6일 위원회를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그 소환장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고소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죠. 1월 6일 위원회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아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춘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원에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어떤 밟아야 되는, 따라야 되는 규칙들이 있는데 그 규칙들을 다 따라서 만든 정식 특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다,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 이번 고소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소송이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 그거 마스트리아노 말이 맞다라고 판결이 나게 되면 그러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6일 위원회가 그동안 내뿜어댔던 소환장이 전부 다 법적 효력이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1월 6일 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존재 자체가 이제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소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메스트리아노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하원이 자체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1월 6일 위원회에 공화당 고위 위원, 그러니까 이른바 랭킹 위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랭킹 위원이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그의 증언 녹취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소환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언을 해라. 지금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든 아니면 녹화를 하든 뭐를 하든 증언을 해라라고 좀 강요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강요할 힘은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랭킹 위원이 안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은 뭐 이렇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마 간사 정도로 번역이 될 것 같은데요. 의회 내에 있는 각 소위원회들이 있죠. 뭐 법사위원회라든가 무슨 뭐 행정위원회라든가 감독위원회라든가 각 군사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위원장들은 대체로 집권 여당이 그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대체로 이제 원내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은 현재 구조로 보면은 민주당 출신들이 전부 다 그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위원장이 민주당이 되면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거기 그 같은 소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이제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을 랭킹 멤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간사 같은 건데, 그 랭킹 위원이 이번 1월 6일 특별위원회에 한 명도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다. 공화당 의원 딱 2명 들어가 있죠. 지금 뭐 리스 체니하고 아담 킨징거 2명 들어가 있는데 2명 다 랭킹 위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거나 인정받은 인물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정식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려면 하원의 자체 규칙에는
이렇게 랭킹 위원들을 포함시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했으니까 이 1월 6일 위원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불법위원회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또 베니 탐슨 위원장이 바로 요 인물인데요. 지금 미시시피의 하원 의원. 이 베니 탐슨 위원장이 마스트리아노의 소환장에 서명한 것이 본인이 직접 서명한 거냐 아니면 그냥 직원들이 자동으로 그냥 만들어낸 거냐 이거 가지고도 지금 소송장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1월 6일 위원회에서 내보낸 소송장, 그러니까 소환장에 있는 서명하고 다른 서류에 나와 있는 이 베니 탐슨의 서명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죠. 너무 똑같다. 그 사진 자료도 소송장에다가 같이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야, 이거 카피했구나 라는 이야기죠. 소환장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려면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장은 고소의 초점이 위원회의 합법성에 있지 않고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증언 녹취권 사용 규정들에 따라서 녹취 증언에 합법적으로 강제할 능력이 위원회에 절대적으로 없다는 것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위원회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전제로 깔았습니다만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위원회가 녹취 증언, 그러니까 증언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원고와 같이 적절하게 임명된 소수당 랭킹 의원이 증언 녹취권 사용의 규칙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보호를 이용하기 위해 증인으로 필요할 때 이럴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증언 녹취권 사용이라는 규칙에 따라서 증언을 요구하거나 증언 녹취를 요구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원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은 적어도 적절하게 임명된 소수당 랭킹 의원이 포함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랭킹 의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건 권한이 없다. 1월 6일 연방의회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하원 특별위원회는 증언 녹취권 사용을 준수할 수 없다. 랭킹 의원이 없으니까. 따라서 원고 또는 증언 녹취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증인에 대한 강제 증언 녹취를 수행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소송장에 나와 있는 가장 큰 핵심 부분입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길 저희는 기대를 하고 지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면 그러면 1월 6일 위원회 활동에 엄청난 제동이 걸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을 1월 6일 사태로 반란죄로 엮어가지고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하는 이런 그 민주당 좌파 의원들의 정치꾼들의 음모가 이제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그런데 불길한 예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소송이 제기된 곳이 연방지방법원, 워싱턴 DC 지방법원이기 때문에 DC 지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 텃밭입니다. 민주당의 본거지 중에 본거지, 소굴입니다. 소굴. 그래서 과연 DC 연방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겠는가,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고요. 하지만 일단 연방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연방항소법원으로 갈 수 있고 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연방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간다고 하면 연방대법원에서는 지금 마스트리아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지금 하원의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차별로 하고 있고 그거를 TV 생중계 시간에 프라임 타임 때 생중계를 해가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치판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그 정치적인 음모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는 마스트리아노 의원의 소송을 받아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약간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이 베니 탐슨 위원장이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이렇게 직원들이 그냥 자동으로 막 스탬프 찍듯이 찍어내가지고 소환장을 막 돌렸다고 하면 이것도 절차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1월 6일 위원회가 와해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원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갈지도 모른다. 뭐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지는 저희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짜투리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금 소송장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은 이상하게도 위원회의 대표가 그러니까 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원고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원고 측 변호인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리인이 그 증언 녹취가 시작됐고 증언 질문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는 원고의 퇴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환장에 응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바로 질문 공세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당신은 소환장에 대해서 증언을 끝내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후 원고 측 변호인이 증인이 선서한 후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진술조사가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위원회 대표, 그러니까 위원장에게 상기시켰다. 이 소송장에 써 있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본인이 선서하고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선서하고 증언을 시작해야 공식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 절차들 다 무시하고 그냥 바로 질문 들어가는 이러한 무례하기도 하고 잘못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다. 1월 6일 위원회가 이제 다 까발리고 있는 거죠. 이 소송은 법원에 원고가 강제 증언 녹취를 위해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선언적 판단을 내리고 의회에 마스트리아노의 법적 청구서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1월 6일 위원회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 갚으시오라고 청구하겠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만약에 이것이 정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스티브 배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소환장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소환장 받은 사람들이. 다 쟁쟁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지금 중대한 1월 6일 위원회 활동에 상당히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기대하고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